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저는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네 분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다 채택이 됐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자꾸 이리저리 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그 서진교 선임연구원이시죠? 선임연구원. 예. 유성엽 의원님, 잠시. 저기 혹시 그 증인이나 참고인께서 지금 실내가 더우니까 더우시면 상의는 좀 탈의해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산업자원부로부터 무역이득 공유제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적이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때가 처음? 예. 5월 초에 받았습니다. 5월 초에요. 예. 그래서 언제 그 결과 보고를 했습니까? 결과 보고서를 6월 5일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연구를 한 거네요. 5월 초에 받아가지고 6월 초에 보고를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그 연구 용역 과정에는?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농촌경제연구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산업연구원, 기타 일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15명 가까이 됩니다. 15명이 한 달 정도 연구를 한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역비는 얼마 정도를 받았습니까? 용역비로는 900만 원. 3천만 원이라고 같은데 왜 누가 또 중간에 2,1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제가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900만 원 맞죠? 900만 원. 예,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900만 원이 맞아요? 아니면 3천만 원 받았어요? 제가 그 부분 체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까지 예. 지금이라도 바로 이따 문자로라도 넣어서 받아가지고 정확하니 3천만 원을 받으셨는지 900만 원을 받았는지. 사실은 3천만 원 가지고 용역했다고 해서 산자부 장관을 참 많이 나무랬었는데 또 더군다나 3천만 원도 아니고 또 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증빙자료까지 같이 정확하니 해서 보고를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받을 때 이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까? 산자부로부터?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15명이 900만 원을 얼마씩 나눠 가졌습니까? 얼마씩 나눴어요? 900만 원을?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연구 금액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요성에 따라서는 사실 돈에 관계없이 많은 인력이 투입해서 연구 결과 성과를 갖다가 발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석호 연구위원 같이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석호 연구위원님 그 자리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세요. 예. 거기에서 우리 한석호 증인께서는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해외 그 무역 그 피해 지원 제도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이득 공유제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를 해외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것은 마지막으로 지금 그 이후에 시사점으로서 만약에 현재 그 연구 결과에서 무역이득 공유제가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떠한 대안으로 다시 좀 정책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석호 증인께서는 과거에 그 피해보전 직불제 그 수입 기여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연구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농림부로부터 수입 기여도 문제 뭐 농림부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수입 기여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예, 제가 그 수입 기여도 관련해서는 그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FTA 부서로 이전한 거는 지금 1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입기여도 연구는 하지 않았고요. 올해 2014년도 수입기여도로 계층만 했습니다. 계층하는 것만 했지 그 수입기여도 자체를 구상하거나 검토한 적은 예, 없다. 없습니다. 예. 다시 우리 서진교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은 법리적으로도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정책적으로도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예, 맞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의 결론입니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리적으로 뭐 이게 유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유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뭔 의미예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 같으니까 근데 어디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까?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하면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그 법무법인의 대륙 아주의 그 의견을 갖다 좀 받아서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 결과에 따르면은 실제 평등 그러니까 어떤 무역이득 공유제라는 것이 기저에는 FTA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산업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부과를 갖다가 권리 내지 부과금을 갖다가 부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라는 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진교 증인께서는 우리 헌법 119조에 보면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119조에. 있습니다. 예. 또 그 다음 조문에 보면은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잘못된 검토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도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수혜를 받는 수혜 FTA로 인한 수혜 대상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부과금 내지 이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산업 자체에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갖다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입해가지고 FTA 무역에 혜택을 보는 기업. 그런데 요거 알고 계시죠? 그 정부에서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번 발동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식 그대로 나온 결과대로 지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가 아주 해괴하게 수입 기여도라는 것을 적용해서 4분의 1, 8분의 1로 줄인 거 알고 있죠? 줄여서 지급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줄인 논거가 뭐냐면은 수입으로 인한 영향만을 산정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수입 기여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정확하게 수입 기여도를 산정해가지고 깎아서 지급을 하면서 수출로 인한 효과를 산정해보자라고 하면은 이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게 자가당착적인 좀 모순적인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일견 이제 의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입 부분의 FTA 피해 계산할 때 적용되는 어떤 방법과 수출에 대한 특혜를 갖다가 계산하는 쪽의 방법은 약간 형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방법을 갖다가 도입한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수혜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수출에 대한 특혜에 어떤 권리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FTA 피해 보전을 하는 방법에도 약간의 여전히 이제 오류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좀 어렵다는 답변이 옹색해요. 수입 기여도는 산정할 수 있는데 수출 기여도는 산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지 그 답변으로는 좀 옹색합니다. 두 번째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수입 기여도는 국내 자료를 갖다가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수출 쪽의 특혜는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수출을 한 현지 해당국의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제 그게 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외국 출장 가서 자료 구해오면 되는 거지. 기어이 하려면은 어떻든 그것은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넣으면 좋은데 그건 조금 옹색은 답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님. 네. 예. 그 농림부로부터 용역을 언제 받았습니까?
2월 초에 받아서 6월 초에 끝냈습니다. 그럼 한 4개월 걸렸나요? 네.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역비로? 한 2,7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오전에 우리 그 장관께서는 근데 어디 300만 원은 어디 세금으로 나간 겁니까? 그건? 아마 그 중간에 세금으로? 네, 뭐 세금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몇 명이 참여해서 했습니까? 서울대 팀에서는? 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3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고 써주신 2분 교수님하고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해갖고 이 연구의 그 성격이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의견 수렴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 회의를 여러 번 해갖고 그 교수님들 한 10분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종합을 했습니다. 당초 농림부로부터 용역을 받으실 때 그 과업의 내용이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든 법적, 기술적, 정책적 검토를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역이득 공유제의 어떤 대안적인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지금 말씀에 2가지 다 포함. 2가지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이태호 교수님께서 법적, 기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지금 산자부 용역 받은 지금 아까 서진교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선임 연구원께서는 같은 생각입니까? 법적으로 어렵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정책적으로 어렵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회의에서 그 나온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낸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이제는 말이죠. 그 농업 정책이라는 것이 돈 주는 정책에서 서로 갈등을 없앤다든가 신뢰를 높인다든가 아까 진안에서 오신 2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농촌이 개인적으로 돼간다. 이제는 농업보다 농촌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도시와 농촌 간의 신뢰 그리고 그다음에 농업하고 다른 산업 간의 어떤 배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법률로서 돈을 걷어갖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강제를 하면 아무래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FTA로 해서 이득을 본 사람한테서 돈을 걷어서 손해본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FTA 해갖고 이득 받느냐 기업이냐 이런 데 물어보면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득을 받지 FTA 해서 이득 받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테고 농업이 왜 나한테서 돈을 뜯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 테고 그러면 앞으로 이 농업 정책의 중심은 돈보다 또 신뢰 이런 걸 구축하는 도시하고 농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갈등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태호 교수님의 견해시고 그것은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한 건 아니죠. 해보니까 위헌이라든지 위법한 것은 아니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는 가질 수 있어도 이것이 입법을 율법이다.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지 않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법을 만드시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질의를 다 마치지는 못했는데 다른 또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따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여기서 일단 기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종홍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